손특강 영어 독해 연습 8강 exercise 11 to 12입니다. 주제 The exact indication of index intelligence. 지능 지수의 정확한 의미,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뭐냐 이런 얘기고요. 제목 What does index intelligence exactly account for? 지능 지수가 정확히 무엇을 설명하는가? 지능 지수의 그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고, 첫 번째 문장 index. 자, intelligence가 relative, 상대적인 거입니다. 혹은 뭐라고도 얘기하냐, a normative construct, normative다. normative 하면은 norm이란 기준이니까 기준적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현상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가 나눠질 테니까 그 정상을 규정하는 그런 정도라 보면 되겠고, construct는 건설이 아니라요, 이제 key concept라 그래서 구성 개념,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을 construct라고 합니다. 개념을 구성하는 거. One of Alfred Binet's seminal contributions to the assessment of intelligence. 지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중대한 그런 기여는요, 중대한 기여는 seminal 하면 consequential, 중대한이란 뜻이고, was to introduce,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The idea,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 That we can best index intelligence. 자, 여기서 이제 index가 3형식 동사예요. intelligence가 5가 되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수치화 혹은 지표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거. 뭐 하는 동안에? Especially during childhood. 자, 아이일 동안에 when rapid, 그때 그 아이 때가 rapid cognitive development가 occurs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제 빠른 인지적인 발달이 왜 일어나냐? 자, 이때가 이제 뭐기 때문에요. 뭐로써예요? As the, 여기서 이제 as는 뭐뭐로써, the individual's performance, 개인의 그런 어떤 인지적인 수행이, 사실 여기 cognitive가 없긴 하지만 performance는 인지적인 수행이 되겠고, in comparison to a reference group, 그 참고 집단에 비해서. 근데 for example, all 6-year-old children, 그 모두가 다 6살인 어린이와 아동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뭐 인지적인 수행을 했겠지.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잘 맞는다거나 이럴 때 지능 수치화가 되게 쉬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왜? 이때는 바로 아이의 인지적인 발달, 즉 IQ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Q가 올라가는 시기가 개인마다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o we can also say that the rate of cognitive development is idiosyncratic. Idiosyncratic means it is up to an individual. It varies from individuals' competence and social backgrounds or every other source or factor.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또한 it is almost universally accepted. 뭐가 여기서 이제 이시 그것은이라고 될 수가 없겠죠? 가주어진 주어.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뭐 한다는 사실이 that one can only quantify 할 수 있다는 게 개인의 그런 지성을 모함으로써 by referring to the reference or norming group. reference group, 그 기준 집단이나 아니면 그 참조 집단이나 아니면 기준 집단을 참고함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지. 어떤 비교가 되는 거다.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이라는 거겠죠. 자, quantify라는 거는 수량화하다, 수치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내가 qualify하고 비교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원래 어휘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어휘로 변형이 된다는 건 아닌데 잘못 보면 안 되니까 뭐 주제 선택지로 나오더라도 quantify는 수치화하다, qualify는 자격을 부여하다, 아니면 무슨 뭐 질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격을 부여하다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뭐 자격을 충족하다 이런 뜻으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the principal advantage. 자, 주요한 그런 이점은 이러한 접근법의 주요한 이점은 is 뭐하다는 것이냐. 뜻은 당연히 명사절 열어주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죠. is that an individual's intelligence, 개인의 그런 지능이 is indexed, 수치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it has the same meaning.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은 의미를 가지는 방식으로 뭐 할지라도 even though norming groups may change. 그 기준 집단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이런 정의가 있었는데 다른 때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뭐 또 다른 정의를 가져요. 어떤 점에 있어서냐? In terms of the core knowledge, 핵심 지식, 그리고 and skills,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that are written within the capabilities of the larger reference group. 그 더 큰 참고 집단 내에 능력 내에서 쓰여지는 그런 핵심 기술과 핵심 지식과 기술의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싶냐면요. 원래 공부를 잘한다라는 개념은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못 받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그 어떤 내용 자체를 빨리 터득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지식이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역량 자체를 판단한다는 얘기. 우리가 어떤 배운 내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뇌의 역량을 판단하는 거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점이라는 게 바로 시대가 지나도 지식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우리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능이라고 합니다. The principal disadvantage. 이번에는 또 이런 접근법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Is that it renders comparisons. 이게 바로 만든다는 겁니다. comparison은 비교죠. 비교를 뭐하게 만드냐? 오형식 동사. 그런 이제 기준 집단 간의 비교를 somewhat problematic, 약간 문제가 되도록 만듭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는 faulty하다는 얘기겠죠. 하자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자가 있을까? 그거 뒤에서 얘기해줘야 되고, 뭐 for example 여기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it is arguably nonsensical. 말이 안 된다. preposterous라고 합니다. 어리석다, 터무니없다. 이시 가주어. 뭐 하는 게 터무니없냐? 분명히 터무니없냐 하면 to say, 말하는 게 that a large sample of today's 18-year-olds, 오늘날의 18세 사람들 막 많이 모아놓은 표본이 is more or less intelligent than a large sample of 18 years old in 1930s. 예전에 있던 그런,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전이겠죠. 90년 정도 전에 18살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애들이 지능이 더 높은지 낮은지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 이거 왜 무의미하냐? 바로 지식적인 거와 관여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떤 식으로 더 설명이 되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The average 18-year-old today, 오늘날의 그런 18세는 has very different knowledge, 매우 다르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From the 18-year-old in 1930s, 1930년과는 다르게. In areas of math, 어떤 영역에서 math나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literature, 문학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1930년도 이후에 쓰여진 문학들이 있는데 그걸 그 이전 애들은 알 리가 없죠. 극단적으로 이걸 예로 들어봤을 때 막 1960년대 쓰여진 문학을 갖다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소재, source,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변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능 지수화를 문제 있게 만드는 거, problematic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에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다른 걸로 해야 되겠지.
An intelligence test, 지능 테스트, designed는 동사가 아니고요. 1930년대 18세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고안이 된 지능 테스트는 would be expected to yield very different performance norms if administered today. 만약 오늘날 같은 방식으로 감독이 되었더라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았을 거예요. yield는 여기서 산출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양보하다가 아니라. 그치만 얘는 IQ score for 18-year-old in 1930s on then current test. 자, 이제 오늘날 then current, 그냥 그 당시 테스트에서 근거해서 봤을 때 이 18살 애들은 has the same normative meaning, 같은 그런 뭐 기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As an IQ score, IQ라고 이제 지능 지수에 대해서 for an 18-year-old today on a current test. 마치 오늘날 18세가 오늘날 시험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1930년에 18세가 어떠한 A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지능이 측정이 됐어요. 지능 지수 측정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능 지수와 오늘날 2020년 18세 B 방식으로 측정한 지능지수 측정은 내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지능지수라는 거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글의 흐름이 약간 좀 헷갈리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unintelligence test에 있는 문장하고 위에 문장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게 약간 probably나 아니면 뭐 however 같은 연결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갈립니다. 약간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란 정의는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테스트의 내용은 다르지만 당연히 달라야지. Then the IQ score only tells us, IQ라는 그런 지표화된 지능 지수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사형식 동사 IO, 기호, 개인의 그런 standing, 입지죠. 입지를 말해줍니다.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관련한 other members of the norming sample, 그런 기준 표본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딘지 알려줄 뿐입니다. 라는 얘기. 1930년하고 2020년은 비교를 못해도 2020년에 한 실험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B, C, D, E와 모두 다 같은 테스트 내용으로 테스트를 할 테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IQ가 135가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110, 108, 106, 102가 나왔으면 같은 테스트로 평가를 했을 테니까 이 사람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상대적인 비교라는 얘기,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하되 그걸 90년 전의 사람들하고 같이 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에 연구자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 한 2020년하고 2010년하고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하고 20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대신에 뭐 그런 변화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세계 기구, 어떤 기구의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었거나 해산이 됐거나 이랬는데 해산이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이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걸 연구자가 잘 조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